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주시 부시장은 영주시청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전하기 이전에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선 시대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 군수들이 선거에 의해서 지난 7월 2일 취임해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 가지고 영주시정 중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거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고 반대의 시민의 입장에서 아주 불편했던 것들과 언론에서 자주 지적됐던 그런 사안들을 재조명하는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박남서 영주시장은 업무에 참고를 하시게 될 것이고, 어쩌면은 전임 장옥현 영주시장으로 봐서는 업무를 평가받는 그런 점도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온 점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는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못되어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논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지적사항,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박남서 영주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물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박남서 시장의 하는 일을 제가 지금 여기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장님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힘을 실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리고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장옥현 영주시장은 시장 지난 재직 기간이 8년입니다. 8년간의 업무 중에서 잘했는 일에 대해서는 공덕비를 세워줄 만큼 좋은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는 불편을 겪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느끼기 나름이기 때문에 펄펄 끓는 물에도 손을 여면서 아이 차오라 그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뜻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겪은 사람들의 심정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한 일과 잘못된 일의 평가는 늘 상존하게 돼 있어요. 특히나 우리 호사가들은,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만들어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주시가 존재하는 한 그런 평가는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민선 제8기 박남서 영주시장이 22년 7월 1일 취임하였습니다. 전임 취임하고 전임 부시장이 2021년도 1월 1일자로 왔다가 저지난달이네 6월달에 명예퇴직했습니다. 1년 반 했지요. 그 후임으로 송호준 영주 부시장이 들어오시게 됐는데, 이분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장을 지내다가 7월 1일자로 우리 시에 부임해서 서기관으로 와서 부의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송호준 신임 부시장은 별도의 취임식도 하지 않고 아주 일 한번 해보려고 단도리 치는지 취임식도 생략하고 본 업무에 들어갔다고 듣고 있습니다. 송호준 부시장은 66년
경북 영천 출생이고 경북대학교 행정학대학원 나오셨네.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 89년도에 영천에서 첫 공무원을 시작하신 분인데 그래도 면석이로서 부시장 하면은 출세했는 겁니다. 많이 하신 거예요. 송호준 부시장은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아주 핵심 부서에 있었네요. 관광진흥과, 인재개발정책관, 도시계획과, 경북도립대학 행정사무국장, 이거는 직무대리를 했네. 그 다음에 관광마케팅과장,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그 실무 경력을 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시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그런 탁월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이 새로운 영주시대를 여는 공무원 인사가 지난 7월 중순경에 있었습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시장 군수가 부임하게 되면은 첫 인사를 하는데 인사의 포문은 부시장 부군수 인사를 개시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영주에 계시던 분은 명예퇴직함으로 해가지고 6월 달에 퇴임을 해가지고 새로 오신 송호준 부시장의 제청을 받아서 인사가 됐습니다. 각 시군의 과장급 인사하고 국장급 인사 이게 있는데 과장급과 국장급은 거의 같이 이루어지지만은 각 국장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은 팀장이나 주무관 인사가 연달아 이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절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시청이나 군청의 인사의 맹점 중에 하나가 부시장, 상급 부의사관입니다. 거의 100% 도청에서 받는 사람을 승진 보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우리 시군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도지사가 내리꽂는 낙하산으로 지금 자꾸 인식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아마 몇 년 전부터 이거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시군이 도본청 부의사관 승진시켜주는 기계도 아니잖아요. 그 자리는 만날 비야 나왔다가 도청 직원 오면은 서기관에서 부의사관 시켜주는 거예요. 본청에서 내려오는 서기관, 시군의 서기관 같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인데 이제 거기서 도에서 내려온 사람을 부의사관 시기라는 먼의 도청으로부터의 압력 아니겠어요? 이 사람 안 시게 봐봐. 온갖 데 브레이크 걸겠지. 그래서 지금 시군의 지금 서기가 도청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그 부의사관 인큐베이터에서 몸살도 안 하고 부의사관 승진합니다. 무조건 도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시군에서도 자꾸 이제 말소리, 목소리가 높여지면서 이제부터라도 상급 부의사관 부시장 자리는 자체 승진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저는 몇 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영주시만큼이라도 자체 승진이 됐으면 합니다. 상급 부시장이 각급 각종 그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정치 공무원이니까 그렇지만은 정말로 공무원 연금 타는 공무원으로서는 부시장이 제일 급수가 높은데 이 사람이 급수가 제일 높으면서 제일 핵심 부서고 또 단 한 사람이에요. 국장은 지금 여기서 몇 명 됩니다. 5, 6명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 한 사람인데 당연직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해주느냐 이 말이야.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영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시장이 잡아야 될 문제보다는 부시장이 잡아야 될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부시장이 이걸 다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선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야. 실제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될 사람은 상급 부시장, 부의사관이 해야 되는데 자리만 떡 차지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이 사람을 시군 자체에서 승진시키자. 차라리 시장 군수가 선출직 공무원이고 정치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초선으로 그 시장 군수가 된 사람들은 취임하면서부터 며칠 해보니까 기분 좋고 하니까 바로 재선 운동하고 돌아다니요. 아니라 그러지만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 다달 필요도 없어요. 바로 재선을 목표로 해가지고 시정 방향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변명의 여지할 것 없이 그쪽으로 재선의 방향으로 정책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황이라 그러면은 부시장 부군수가 내부 행정의 책임을 확실히 져야 되는데 내부 행정의 책임을 확실히 지고 있습니까? 시장 군정을 펴나가는데 행정의 균형을 이루어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시장 군수는 정치 공무원이니까 사실은 별로 자기 큰 일에 대해서나 결제하지 부시장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지역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역이 안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 부시장 손에 달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부시장 지금까지 왔다 간 사람들 아주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또 이런 걸 꺼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지 않고 들 필요도 없어요. 영주시 바로 얘기하자고. 이런 부시장은 공석인 게 오히려 하위 직급이나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뭐 통솔을 받는 기분이 들고 지위를 받는 기분이 들어서도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책임 있는 직무 집행을 이 사람들이 잡아준다 그러면은 책임 있는 직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감하고 있는데 지역의 사활은 전부 인구를 어떻게 하면은 잡아볼까 하지만은 잡히지가 않고 출생신고 하나 못하는 읍면동 사무소가 흔해요. 1년 내내 출생신고 하나 못하는 읍면동이. 지금의 상황은 인구 증가는 둘째치고 유동인구라도 좀 잡아보자 하는 게 관광정책인데 관광으로라도 유동인구라도 한번 유입시켜보자 하는 게 지금 사안인데 지금 일 되고 있습니까? 관광이라고 글씨만 써놨다 그래가지고 누가 옵니까? 관광의 기본은 볼거리, 먹거리, 볼거리인데 영주 같으면은 관광 기반의 어느 정도는 그 볼거리 정도는 뭐 그렇게 나무랄 만한 그게 아니고 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지금도 뭐 뚝딱거리고 짓고 있고 내일 올 3일이면 하면 오픈했네. 영주 선비세상도 오픈하고 이랬는데 영주의 관광 기반은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하다고 보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실제 건축이 되고 건립이 되고 있는 규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결코 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멘트 쳐바르고 뭐 나무 뚱땅거리고 볼거리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하지만은 먹거리가 여기 따라가고 있습니까? 응? 영주에 먹거리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고요? 영주시장이나 영주시 시의회 의장은 영주의 대표 먹거리 한번 대보세요. 여기쯤에서 내부 행정의 기반을 또 그 기준을 확실히 잡아줘야 하는 사람이 영주시 부시장인데 그 부시장들이 여기 와서 그 역할 능력 보여줬습니까? 저는 사실 여기에 제 눈에도 싹 들어오는 과장 정도로도 그 정도는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국장에서 영주시에서 자체 승진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 컨트롤을 잡아봐야 되는데 행정 컨트롤이 세워졌다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값을 뭐 하니까 결국은 자기 자리 값을 뭐 하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흔적들은 금방 취임한 박남서 영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송호준 부시장의 그런 능력을 다 알고 승인식이 줬는 건 아니잖아요. 도에서 왔고 의례적으로 전에부터 하던 거니까 해보는데, 지금 제가 지금 여기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나열해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박남서 시장이나 송호준 부시장을 나무래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분들은 지금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거 순서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한 꼭지 다 한번 올려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지금 내가 내용을 적었던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영주시 전통향토 음식 체험 교육관 조례 개정 및 등록 상표 문제, 이로 관련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 공고 받은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 공고 받았다는 것은 행정하는 사람으로서는 사형선고예요. 창피한 노릇이지. 응? 이거는 시장도 창피한 노릇이지만은 시장보다도 더 창피한 사람이 부시장이에요. 어떻게 이걸 시정 공고를 받단 말이야. 그리고 수의계약이 우리 지역에서 한두 사람의 이름으로 152건이나 나온 게 있어. 이거 형사적인 문제가 안 되겠어요? 왜 이렇게 편안합니까? 그리고 납재령공장 유치 허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정결 규정도 확실히 모르고 보고를 해야 될 놈, 보고를 받아야 될 놈, 보고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못 받은 거, 이게 말이 되는 수작이야 이게. 선비세상 기간 어젠가 저게 오픈했다 그러는데 기관차 납품이 늦어가지고 온 신문에서 떠들어 제끼고 상수도 파이프를 특정 업체에다가 한 집뿐입니까? 봉사단체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봉사도 할 수 없는데 몇몇 시간 채우지 못하면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회원 정리했는 거, 이것뿐이 아니에요. 전번에 내가 방송 한번 했는 거에 연이어서 내가 이거 한번 또 말을 해볼게요. 그리고 새마을 지혜 비리, 이게 약한 놈이 이게 아마 송사까지 가자 그러면은 엄청난 거예요. 왜 거기에 항상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자리 저 자리 옮기면서 이런 일을 맡아야 되는가? 영주의 10만 인구 중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뿐인가? 그런 사람들은 회전문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영주시청 새마을가는 봉사센터도 새마을가 소관, 새마을지혜도 새마을가의 존재 자체를 지금 그대로 둬야 되겠어요. 그리고 구성공원 밑에 거점 그 주차장이 있어요. 거점 주차장에 차 한 번 몰러 뒤가 보고 얘기하라고. 까지는 건 내 책임 안 질 테니까. 그리고 이산 운문리의 농로 진입로를 2m 정도, 2m를 그 도로하고 농지하고 연결하는데 이걸 1년이 넘어도 안 돼요. 1년이 넘어도 안 돼. 영주시가 지금 날로 먹는 거야. 공무원들이 뭐 하는 건데? 뭐가 일이 많아? 이게 1년이 돼도 안 돼. 한번 이거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영주시청 7월 정기 인사 난 이후에 이상한 말이 들어. 킹캉 콩킹캉캉캉 콩킹캉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무슨 소리야? 어차피 인사는 하고 나면은 뒷말은 나오지만은 한번 이것도 내가 한번 짚어볼게요. 그리고 영주댐 중간검사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뭐 말로 하고 약속하고 뭐 꽤나 높은 사람들이 뭐 만나가지고 얘기해도 쇼부 안 나더라고.
어쩔 거야 이거. 단판을 지어야지. 그리고 박남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욱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8년이나 해오던 거니까 뭐 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박남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단을 내놔야 돼요. 응?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대처해야 돼. 여기다 돈 자꾸 꼬라박을 수는 없잖아. 이것도 제가 한번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영주시청 공무원이 회의해도 이렇게 회의할 수가 없어요. 송호준 부시장을 뭘로 보는지, 시장을 뭘로 보는지 모르지만은, 점심시간은 12시부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11시 50분에 전화해가지고 없어. 사람이 없어. 10분 정도 먼저 나갔다고 그건 낭패날 일이 있나? 할 수 있겠지. 낭패나. 다음에 영주시청의 A국장 혈세로 자기 농로에 도로 포장했던 것이 말썽이 됐는데, 이게 청렴도 하위에 이유가 있다고 신문에 대문짝막이 났더라고. 이게 정말 여기에 시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는지 몰라. 이 국장이 이렇게 힘이 세? 그리고 영주 선비초인지 나는 거기 그 구분도 잘 못하는데, 조양루라고 있어요. 조양루라고 있는데, 그 조양루 이 현판에 대해서 내가 2016년도에 얘기했는 게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 현판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요거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주시 부시장은 영주시청 공무원으로 임명하자 하는 게 이게고, 그리고 베어링 산업단지도 지금 있는 단지도 지금 인원 충원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건물직 터 닦고 건물 지났다 그래가지고 누가 쑥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거기 와가지고 공장 일 할 사람 마구 구름같이 몰려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또 영주댐이나 마찬가지로 박남서 시장은, 신임 시장은 베어링에 아주 백지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한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흥 1동에 살아요. 부영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가흥 1동에 주민 건의했는 사항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짚었는 것들이 거의 다가 부시장이 똘똘하게 짚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고, 신상필벌이 있었다 그러면은 잘해놓은 놈은 상을 줘야 되는데, 잘해놓은 놈은 전부 다 벤치 시켜버렸더라고. 못했는 거는 또 징계를 안 주더라고. 이런 기준 없는 행동을 하니까 시청 꼬라지가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영주시청에 공무원들 일 안 한다는 게 일반 시민들이 그냥 지내가는 말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사람들인데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니까 귓속말로 하는 거 뒷담화로 치는 거예요. 이런 내부 행정의 컨트롤 타워가 부시장이 돼야 되는데, 부시장이 그 역할을 뭐 하는 거예요? 자, 요번 7월 1일 날 발령받아 오면은 빨리 가면 6개월 만에 가고, 좀 늦으면 1년 이제 반, 2년이면 무조건 가요. 이 사람 오자마자 아마 짐 보따리 싸놓고 집에 가려면 기다리는 사람인데 무슨 일을 시키겠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실정이라는 것은 면석의 일이라 그런 거는 주민과 직결되는 일인데, 도청 끝이 공무원 조제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야. 여기는 아주 너같이 이렇게 망나니 같은 인간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좋은 사람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뭐하더라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만 도청해서 그대로 벌어 먹어야지 이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어. 괜히 내려와가지고 남의 시에 말이야 행정만 엉망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부시장이 책임있게 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꼼꼼하게 이런 거 설계 따로 해가야 되나? 하면은 이게 구성공원 밑에 주차장도 할 수 있고, 농로 이 사람들은 국민권익위나 행정안전부에 지시하는 거는 개 떠오르도 안 들어. 아주 어떻게
이게 이산 농로 2m 저쪽에 연결해 주는 것도 1년 넘어 걸려도 못 하는 게 이게 1년 넘어 걸리고 신문고에서 2차 3차 독촉을 해도 1년 동안 꼼짝을 안 해. 그래 놓고 요번에 또 뭐 인사이동 됐다고 뭐 삑삑거리더라고. 인사이동 되면은 그만 면피야. 갚으면 고마이거든. 그러면 새로운 놈이 또 그거 잡고 또 1년 하는 거야. 그러면 2m 포장하는데 2년 3년 걸리는 거야. 이게 일하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들을 일러 바치면은 영주시장 신임 박남수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감을 지금 이 시간에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본청에서 부시장 돼가지고 부의상 승진하려는 사람들이 시군으로 내려오는 게 정말 내가 봐가지고 휴양 오는 것 같아. 거기서 빡시게 일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승진도 하고 한 1, 2년 쉬다가 가면 된다. 부시장 근무해봤자 길어야 2년이래요. 길어야 2년. 그러니까 승진도 하고 휴양도 왔다. 나는 그렇게 놀려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왜 지역에 있는 해당 시군은 이런 손해를 봐야 하는지 시의회나 도의회에서는 누구누구 승진 인사이동 이렇게 낙하산식 인사이동 바꿔주세요. 올라면은 아직 여와서 승진하지 말고 부의사관이 부시장으로 오든지 부의사관 부시장 안 온다고 자책이라고. 저는 그 나쁜 건 안 하고 좋은 것만 하려니까 그런 거지. 이제는 시장 군수들도 영주시장뿐이 아니라 시장 군수들도 내려오는 서기관 국장급으로 돌리고 자체로 승진시키도록 해야 돼요. 거기에 반발하는 도지사는 도의사한테는 이런 실정을 얘기하고 이해받아야 돼요. 제가 전임 부시장 있는데 이런 일들은 신상빌보를 하자고 메일을 2개나 보내고 내가 부시장실 한번 찾아가가지고 뭐 바쁘다고 서가지고 설치는 바람에 얘기도 옳게 뭐하고 왔고 카톡으로 내용도 보냈지만은 다 씹어버리고 가더라고. 내 틀림없이 내 얘기에 대답 뭐 했을 것 같아. 그래 놓고는 뭐 명태ኛ가 가버렸어. 뭐 필요 있나요? 이 위에 나열했는 이런 사안 하나하나들은 부시장이 확 잡아준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노릇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을 내가 15개, 16개, 17개 이거 언급하면서 그 사이에는 제가 구상권을 얘기할 게 2건이 있어요. 이 건만큼은 구상권을 제가 얘기할 겁니다. 말을 하는 거는 내가 말을 하지만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처리는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관 구상권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할 거예요. 공무원이 책임 있는 행동을 못했다면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놀러 왔는 게 아니고 실험하러 왔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소송이나 일반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확실해 보이는 그런 행정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손해배상 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일반 우리 사인들 간의 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이겨보라고. 그러니까 현재 송호준 부시장님은 이제 막 업무를 시작했지만은 이런 더러운 흔적 남기지 말고 정말 앞으로 얼마나 있다 가실지 모르지만은 정말 확실한 행정 컨트롤 타워를 세우시고 기준을 세우시고 공무원들 11시에 점심 먹으러 나가는 일 없도록 하고 기강도 좀 확실히 잡으세요. 돈 있다 그래가지고 돈 아주 저쪽에 유흥가에 가서 술 먹고 다른 사람들이 공무원들 뭐 신문에 보니까네 100몇십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던데 그래도 저런 집에 가 먹는 거 보니까네 괜찮네. 이거와 비교되는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송호준 부시장님 1, 2년 뒤에 뒤꼭지에다 대고 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으로 오늘 이미 이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이 내려오더라도 부시장 감이 되는 사람이 내려온다 그러면은 말을 안 하지요. 그리고 얼마나 거기서 뭐
검증을 해가지고 보내는지 모르지만은 여와 가지고는 별로 안 되더라고. 경북 도청과 영주시에 가교 역할을 한다.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뭐를 가져왔는지, 음성적으로 뭘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도의원이 2분이나 있어요. 예. 도의원 2분보다 더 할 수 있는가? 이제는 도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게 도청 직원이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도청 직원이 좋은 행정 선례를 남기거나 사례를 남기거나 귀감이 되는 일을 해주고 간다 그러면은 아이고 서기관으로 와가지고 부의사관으로 승진하는 거 아주 싸게 치해지. 그러지만 지금 너무 비싸게 치해. 너무 비싸게 치해. 너무 비싸면은 아버지 물건도 비싸면 안 사는 시절이잖아. 인터넷으로 다 지어버리지. 서기관에서 부의사관으로 그 어려운 승진하고 길어야 2년 있다가 나이 찾는 사람들은 사업소로 또 낙하산 또 취업해가지고 3년 5년 또 벌어 가고 아니면은 본청에 기소해가지고 국장급으로 또 말이야 또 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 뭐 어디 시군이 부의사관 제적이야. 좋은 교류는 해도 좋지만은 지금 이런 많은 병폐를 낳고 있는 이런 교류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도청에서 내려왔는 서기관들이 부의사관 돼가지고는 가는 날 잡아놓은 공무원이에요. 시집가는 날 잡아놓은 공무원이라고. 그 사람들이 뼈 빠지게 일할 일도 없고 어려운 민원에 휩쓸릴라 그지도 안 하고 공무원들인데도 인심 안 읽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얘기하고 갈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행태가 아닌가 난 그렇게 추측해요. 그러니까 이 행정행위는 하자투성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있는 지방의 과장들도 무엇을 옳게 받들겠어요. 가봐야 옳게 알도 못 하는 걸 그냥 여사하자. 이러니까 지금 과장 정결도 지금 옳게 모르는 공무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납재료 문제에 결제해야 돼서 안 될 사람이 결제를 했는 거는 공무를 무효화시킨 거야. 그런 거 공무는 무효예요. 무효. 이걸 시장이 정치 공무원이면은 이런 경우에 시장이 정치 공무원이 그러고 지 맘대로 대외 활동하러 다닌다 그러면은 부시장이 내부에서 책임 있게 다뤄줘야 하는데 부시장이 국과장보다가 어쨌든 또 나이가 적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촌에 있는 과장들이 있는데 선배님 그런 사람도 있어. 이게 선배님이 사무실 안에서 공무와 연관되는 자리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름이야? 어느 과장 해야지. 그런 극존칭을 써가면서 물어볼 경우에는 촌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리둥절할 거 아니야. 왜 그런 말을 쓰는지. 좋게 들을 수도 있고 물컹하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좋게 들을 수 있는 경우는 정말 저 사람인데 가면은 뭔가 확실한 걸 해답을 얻어오고 또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왔을 때는 해답을 풀어주더라. 이랬을 때는 정말로 선배님 아이래 형님이라 그래도 좋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도 아이고 저것도 아이고 해결점도 없을 때는 물컹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옛날에 물태우도 있었다 그러더라마는 이런 작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무슨 기강이 생기고 무슨 부시장으로서 영이 쓰겠어요. 경상북 도지사님도 이런 폐습을 알고 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서기관 시군에 내려가지고 부의사관 제조시키라는 거 이거 당장 중지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은 잘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봐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일을 그렇게 도청 공무원답게
서기관이 부의사관으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것만큼 시군에다가 좋은 선례를 남겨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하고 있는 별난 조교 니나 그렇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일 잘했다고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받는 면에서는 나는 아주 지방의 과장 정도의 그런 일 처리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손님 접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서럽지, 이런 찌끄레기, 이런 서럽지 남기지 말기를 부탁드리고 퇴임이나 정근 후에 내가 또 그런 사람들을 뒷꼭지에다 대고 이런 말 또 논평하고 비평하고 하는 일 없게 잘 처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나 군이 그렇게 호구가 아닙니다. 호구가 아니라고. 호구로 버리지 말라고. 이럴 때일수록 시장, 군수가 자기의 관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같은 서기관일 때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